네, 화요일 이 시간 만나는 분입니다.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웹툰 보세요? 아니요. 저는 한때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것도 이제 막 저도 바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안 보는데 진짜 재밌어요. 예, 예. 근데 그 정도까지 제가 안 본 사이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OST가 나오다니. 하여간 그렇고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지난 13일하고 15일이 그 저희 한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서 그랬죠. 그 날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 그러니까 미국 120주년. 땅에 120주년. 와, 미국 땅에 진짜. 한인들이 처음 이제 이주를 했던. 맞아요. 그다음에 15일은 이제 마틴 루터킹 데이. 근데 본래 마틴 루터킹 탄생 기념일이 맞아. 15일인데 생일은 15일이에요. 월요일에 월요일에 하니까. 하니까 공휴일을 하니까 16일 날 16일 했죠. 했죠. 예, 근데 이 두 날이 서로 뭐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결정적인 관계가 있는 결정적인 관계. 이 두 가지가 왜냐면은 그 아시다시피 1903년에 이제 처음 한인 102명을 배운 갤리코라는 배가 이제 하와이 사탕 수수밭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한인 노동자들을 싣고 와서 그날이 1월 13일이라서 그게 이제 미주 한인의 날이 된 건데 102명 중에 왔다가 10명은 또 돌아갔대요. 그때. 아, 그때 바로. 배 타고 오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그래서 일을 못할 지경이 돼서 하여튼 거의 뭐 그 보통 그 옛날 배가 얼마나 그럼요. 느렸겠어요. 그걸 타고 그 태평양을 건넜으니. 예. 그게 이제 그 사실 사탕 수수밭에 이 저임금 노동자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이제 워낙에 고생 그때 많이 하셨다고. 식민지 시대 아래에서 그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오신 건데 네. 이 그때 한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1882년에 미국이 네. 중국인 배제법 (Chinese Exclusion Act라는 걸 만들어요. 1882년에요. 예, 그게 뭐냐? 1800년대 말에 중국인들을 잔뜩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철로 깔고 도로 깔고 맞아. 다리 만들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중국인들이 죽고 이러다가 근데 너무 많아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의 백인들이 유색인종은 인간으로 안 볼 때예요. 그렇죠. 예, 인간으로 전혀 취급을 1800년대인데 더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인 더 이상 못 오게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탕수수밭 노동자 그 농장주들이 값싼 노동력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중국인을 그치. 못 데리고 오니까 일본인도 또 좀 데리고 왔대고 그래요. 근데 일본인들은 와가지고 자꾸 데모를 하더래요. 임금이 너무 적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그 일본 사람들 안 안 되겠다. 된다.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린 게 한국. 한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한인들이 1903년서부터 거의 한 1905년까지 7천여 명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이 한인 사회 100몇 명이 7천 명이 됐어요. 그새. 7천여 명, 그러니까 한 진짜 많이 오셨구나. 3년 동안 한 7천여 명을 데리고 온 거죠. 와. 그랬는데 또 1924년도에는 네. 아예 아시안 이민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 이거 그때 일본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꾸 들어오니까 또 싫은 거야. 와서 일을 시키는 건 좋은데 그렇지. 또 너무 많이 눈에 띄면 또 싫은 싫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시안 이민 금지법을 만들고 아예 이민법을 유럽 백인들 중심으로 만 받고. 유럽 백인들만 받을 수 있게 유색인종들을 차별하는 그런 법을 또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 엘리스 아일랜드 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는가 봐요. 막 들어오는 유럽 거죠. 쪽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아. 1952년까지는 미국에 사는 아시안들은 시민권도 뭐 안 줬어요. 시민권 신청 자격도 안 줬고 그렇게 미국의 이민법이 아주 이 인종주의가 뿌리가 깊어요. 그걸 그래요. 이제 저희들이 알면서 이 이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지금도. 지금도 뭐 차별이 많이 있는데 네. 하여튼 그걸 그런 역사가 생각하면서 있었군요. 네. 이 이민 120주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1960년대에 이 마틴 루터킹 목사를 의시한 그치. 흑인 민권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결국 1964년도에 기념비적인 민권법이라는 게 이제 그치. 그게 다름 아니라 출신 국가 인종 성별
뭐 그런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한 차별을 음. 금지하는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그리고 1965년도에 보다 구체적으로 투표 차별을 막는 선거법은 선거권법도 생겼어요. 65년이 생기고. 예, 이게 그 셀마 그 행진 네. 유명한. 네. 예.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음. 이민법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민법이 음. 인종차별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것도 고쳐야 된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이 해외에서도 다른 나라들에서도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다고 그래요. 미국의 이민법에 대해서. 왜냐면 유럽 백인들만 다 선호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 이 민권법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 법도 개정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인종에 의한 차별을 없앴어요. 이민법에서. 그러면서 이 아시안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대거. 그래서 예. 그게 이제 한 70년대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그때부터들 많이 오셨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거의 1950년부터 1965년까지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이 1950년이잖아요. 그러네. 사실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그렇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민을 올 수가 없으니까 아, 두 종류의 이민밖에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국제 결혼. 그러네. 그 주로 이제 미군 병사들과 결혼하는 결혼하는 여성들. 경우. 이 15년 동안 6,423명. 그 다음에 입양인. 그러네. 입양으로는 또 들어올 그때 수 전쟁 있으니까. 고아들 예. 많이 입양 갔죠. 5,348명. 그래서 이 15년 동안에 한인 이민이 한 14,728명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1965년도에 이민법 개정되면서 69년까지 27,000여 명. 요. 단 저기 한 4년 동안에 27,000여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법이라는 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1965년 제가 태어난 해인데 여기서 나이까지 밝히시고.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다. 그리고 1970년대 24만 1,100여 명. 야, 그렇죠. 10년 70년대는 장려를 동안씩. 했죠. 한국 그러니까 측에서도. 평균 1년에 한 2만 4천여 명씩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980년대 이제 피크를 이뤄서 32만 2,700여 명. 와, 1년에 3만 2천여 명씩 들어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때 많이들 오셨죠. 지금 여기 이민사에 계신 분들이 80년대 네. 많이 오셨어요. 예. 그리고 1990년대에 음, 17만 9,700여 명으로 뚝 좀 줄어네. 떨어졌다가 1990년대 말에 IMF가 터지면서 면서 또 급증하죠. 2000년대에 또 20만 20만으로. 9,700 거의 21만 명 왔고 다시 2010년대에는 20만 여만 명으로 지금 한 10년 기준으로 지금은 지금 아마 조금 더 줄었을 거예요. 지금 20만 팬데믹 명은 겪으면서 좀 줄었을 예, 거예요. 예. 한 10,000명에서 2만 명 사이로. 그래서 오늘날에 200만 한인 사회를 일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흑인 민권 운동이 없었으면 이게 이주 불가능했던 거예요. 한인 사회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가 흑인들을 위한 그렇게만 그날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민자의 모든 인권. 사실 우리도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선거권은 있겠어요? 그럼요. 예. 그게 다 어찌어찌 이민은 1965년에 왔다 하더라도 생긴 거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권부터 시작해서 이민법까지. 네. 예. 그래서 매년 이렇게 미주 한인의 날을 맞고 마틴 루터킹 데이가 바로 뒤에 붙어서 오잖아요. 그럼 항상 이거를 그러네. 생각을 하고 그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제 이 흑인 민권 운동에서 예. 나중에는 베트남 반전 운동, 그 다음에는 이제 유명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운동. 그러면서 굉장히 강조한 것이 처음에는 흑인 민권 운동을 시작했지만 베트남 반전 운동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운동으로 넘어가면서 인종을 초월한 그러네요. 인종을 초월한 운동을 해야 우리 이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이 제대로 어깨 피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다가 이제 의문의 암살을 당하셨죠. 당하죠. 킴 목사가 진짜 오래 살아 계셨다면 좀 달라졌을까요? 흑인의 지금 여전히 그래도 흑인은 여전히 차별 속에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수 인종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또 어떤 출중한 인물이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크잖아요. 당연하죠.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게 그래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때 사실. 이제 마틴 루터 킹, 그다음에 말콤 엑스, 그다음에 맞아. 이어서 존 F 케네디, 그러네. 그다음에 이어서 로버트 케네디 전부 다 젊은 암살. 나이에 4명이 전부 다 암살 암살당했는데 그 4명이 시대 다 비슷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역사적으로 그때 참 비극의 시대였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이렇게 마틴 루터 킹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이때만 되면은 전 미국에서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분이 진짜 이렇게 그 의미심장한 말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몇 가지 보면은 네. 뭐 이제 저희 민권센터가 이제 더불어 살자라는 구호를 걸고 일을 하는데 예. 그 더불어 살자라는 그런 그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이런 빈곤이나 인종차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악들을 맞서서 이제 싸워야 결국 더불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시 그런 개념이 없을 당시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뭐 말들을 하신 거죠 king 처음으로. 목사님이 변화는 필연적인 운명의 바퀴에 실려오는 것이 아니다. 음.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좋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인도적 신념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가장 적합한 저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저항해야 한다. 이런 그 말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그 저희들이 이제 민코센터는 이 항상 그래서 이제 한인 이민의 날이나 그 미주 한인의 날이나 마틴 루터 킹 데이가 되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 우리 또 한인 이민 선조들이 참 훌륭하신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 일제 그럼요. 시대에 그 사탕 수습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한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맞아요. 몇십만 불을 보내고 한국에 그러니까. 그걸 막 계산을 해보면 너무 황당한 계산이 나와요. 그 저임금을 받아가지고 거의 쓰지 않고 다 모아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계산이 나와서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해요. 훌륭한 선조들의 뜻 그리고 그러게요. 이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뜻 이런 것을 이어받아서 저희 한인 사회가 더욱 더 이런 사회 운동이나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올해는 더욱 많이 나서 주시기를 저희 민권센터도 애쓸 테니까요. 그래요. 바랍니다. 그래요. 어제 마틴 루터 킹 데이 또 한인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우리들도 그 정신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끝까지 저항하며 그 최서복의 민권센터가 딱 서 있잖아요. 우린 그 뒤만 졸졸졸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